사업을 한다, 자영업에 뛰어든다, 직장에 다닌다, 알바를 뛴다. 다들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거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로 성공했다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이거 한번 돌아볼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20대, 30대를 하면은 뭔가 지금 어느 길로 갈까? 직장을 선택할까? 뭘 할까? 고민해야 될 그런 나이고, 또 연세가 50, 60 넘었다면은 충분히 세상을 둘러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구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실패구나, 이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나 싶어서 오늘 같이 한번 보기로 할까요? 현재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한 50대면은 압박을 받는다 이거죠. 뭔가 나가라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50에 직장을 내놓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력 살려가지고 또 다른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규직으로 고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오는 순간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받고 돌기가 쉽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이다 뭐다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창업을 한다. 자영업에 뛰어들기 쉽다 이거죠.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소하지요. 해본 것이 없어요. 뭐 글로 말고 말로만 들었던 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그 뭐 어려울 게 뭐 있다고. 그냥 장사 아무거나 뛰어든다 이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하루에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요즘도 매일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을 안 하고 버팅기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러면 어떠냐? 수입이 좀 50대, 60대 이렇게 고령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령업자, 자영업자 이 경우는 2015년 그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입니다. 50대 이상입니다. 이 자영업자들 45%가 거의 반수네요.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경우는 수입이라도 있는 거예요.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수많은 자영업자는 적지 않아 가지고 바로 폐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폐업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1억 가까이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폐업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수입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창업을 해요. 왜 하겠습니까? 할 게 없거든요.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지금. 그럼 알바를 뛰는 사람은 어떠냐? 알바 참 그것도 힘들지요. 기약이 없어요. 여기서 뛰다가 쉬다가 또 뛰다가 그렇게 이 돈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공약도 하지만은 그러려면 매년 한 15% 이렇게 증가시켜 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될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알바를 또 못 쓴다는 것이죠. 알바를 못 써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막 올려주고 싶고 시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이 자영업자 이 세계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올려라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지금 이 부분이. 그렇죠. 올려서 돈이 어디서 나온다면 그 돈 주면 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이 6,030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이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근로자도 꽤 된다는 거지요. 7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급을 1만 원을 이렇게 올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난다는 소리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만듭니까? 이제 기업에서 만드는 거죠. 기업에서. 그러니까 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데서 직장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자꾸 이 기계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화 돼가고 있잖아요. 로봇으로 다 해버리니까 자꾸 사용 인원은 줍니다. 그런데 그나마 투자를 안 한다 해보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를 안 하고 떠난다 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저 외국의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고 국내의 기업들이 외국의 투자보다는 한국에 막 투자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외국에서 안 들어오고 한국 기업도 밖에다 투자한다.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직장을 늘린다. 막 공무원을 막 대량 채용하든 막 늘린다. 그것도 되긴 되죠. 세금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되는데 늘린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관공서 가보세요. 저 지방에는 한량합니다. 이제 수도권에는 아직도 그 앞에가 줄도 서고 뭐 표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에 하면 한량해요. 자꾸 줄여야 될 판이에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이 점점 자동화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되고 하니까 그 객장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자꾸 공무원은 늘려간다. 뭐를 늘려간다. 이 늘린다면은 뭔가 만들어서 일거리가 많아져야 늘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 늘린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포크레인으로 하루에 파헤쳐버릴 이것을 근로사업 한다고 10명, 20명이 삽질하고 있는 거 그거죠. 그렇게 해서 10명, 20명이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겨울에 많이 했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생활비라도 버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국가에서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어차피 의식주는 기본으로 해결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나눠 먹든 쪼개 먹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해결 방법은 아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점점 악화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편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직장이 늘어야 된다. 투자가 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왜 기업들이 회피할까?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부분에 투자 회피 요소를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뭐 규제가 많으면 규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야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실타래,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해야 전체가 숨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국가 전체가. 부분 뭐 여기 두드리고 저기 해결하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원바탕에 줄이 쭉 풀려 내려와야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 실태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수명이 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해서도 뭐를 해야 돼요? 뭔가를.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 연세가 60대 이상이라든가 50대쯤 되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학교에서 동창생들 이러이러한 모습 생각해보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조금 있다가는 이제 20, 30대 눈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성공했다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이 시절에는 그래도 직장 쭉 유지하고 세월 따라서 쭉 진급도 적절하게 해 올라가고 밑에 부하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도 성공했다 할 것이고, 또 뭐 의사든 검찰이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성공했다 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물론 성공했다 실패했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일반 직장에 다녀도 고정 봉급을 꾸준히 받은 그런 정규직이만 돼도 그래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 직장에서 장급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사장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해도 적으나 크나 안정적으로 쭉 운영하고 있어도, 나이가 많도록 운영하고 있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있어도 자기만의 기술을 완전히 확립해 가지고 한 10년 20년 하면은 그 나름 그 계통에서는 그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성공적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계통에서 이제 벗어났다 하면은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또는 내일이 걱정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되면은 또 어렵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 실패를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워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인관계로도 잘 돼 있다면 또 은퇴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살 길이 다 있겠죠. 누군가는 이끌어주고 써줄 테니까. 근데 대인관계마저 서툰다면은 알바뛰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렵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갔고 어떤 사람 실패의 길로 갔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해서, 어떤 것일까요? 꾸준히 안 해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타고난 운명이 그렇다, 복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것은 나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계통이든지 꾸준히 적어도 10년 이상 주변 안 돌아보고 종사한 사람은 다 자리 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쭉 지속하지 못할 때는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 핑계가 많았다. 뭔가 까닭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은 적성이 안 맞다,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뭐 등등 이런 이유가 많다는 거죠. 그 강조되는 것이 직장은 꿈을 이루는 곳이다,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 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참 듣기 좋은 말들 많이 하고 의뢰 그랬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장이 도대체 이 세상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을 듯 하면서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붙는다면 지속할 수는 없다. 이유가 이렇게 붙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운다, 이래서 간두고, 또 나는 시간이 안 나서 그걸 할 수가 없다, 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 배우고, 또 자꾸 주변에 가족이 말려서 못하니까 나는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래서 또 못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간두고, 또 그 안에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장이 꼴보기 싫어서, 아니면 등등 해가지고 또 간두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유를 계속 붙이면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왜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걸 배워도, 무엇을 해도 거기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방해꾼이 기다리고 하거든요. 또 자기가 싫고 어떨 때는. 그런데 이것을 그저 천직이거니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어디 있어, 나는 없어,
오직 잘하든 못하든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꾸준히만 하면은 누구든지 한 10년이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전문가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관리하는 팀장은 안 되겠어요. 최소한도 기술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그런 시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유를 대다 보니까 그 좋은 머리에 그렇다 깨어른 것도 아니에요. 이리 저리 먼저 움직이다가 시간 다 가버린다는 거죠. 다음에는 나이 먹고 그러니까 정작 자리를 잡을 때는 이제 못 잡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게 원인이 가장 크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게 성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작용하겠죠. 자, 또 이어집니다. 뭘로 자리 잡든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가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길로 가든지 꾸준히 10년 이상 버팅기면서 거기서 기술을 익히든 진급을 하든 자리를 잡든 하면은 결국 세월 따라서 나이가 40 먹고 50 먹고 60 먹다 보면은 밀려서라도 어떤 위치에 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그럼 다 성공적으로 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가 때려치우고 이거 하다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거 하고 이렇게 이 길이 나을까 저 길이 나을까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느덧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도 항상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돌파구를 못 찾는다는 거죠. 날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밀려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밀려서 자리 잡고 밀려서 그 자리가 확보되고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죠. 기술직은 특히 더해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하다 말다 하면 어떤 기술도 못 얻어가거든요. 하다가 마니까 체질이 맞든 안 맞든 계속 가면은 쭉 10년 이상 이렇게 해가면은 결국은 그 계통에서는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좋다는데 쫓아가서 얼른 사가지고 또 꼭대기에서 팔고 나오고 이래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막차 타가지고 꼭대기에서 처박히니까 또 던지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늘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사고 팔기를 자주 해가지고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고 가만 놔뒀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봤을 텐데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변덕이 들끓고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고 또 잘못 나오고 나올 때 잘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와요. 손해보고 나오지요. 이렇게 겹치고 겹치다 보면 헤어날 길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꼬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잘났으나 못났으나 지난날에 뭐 좋으나 싫으나 맞으나 안 맞으나 꾸준히 한 길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래도 50, 60 이렇게 되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나 머리가 좋고 열심히 살려고 했어도 이 길 저 길을 찾고 돌파구를 뚫으려 했어도 어떻게 하든지 꾸준히 하지 못했던 사람은 자리를 못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되 여기에 변수가 큰 게 있죠. 얼마나 대인관계를 제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성공하기보다는 대인관계 잘한 사람이 다 성공하죠. 그러니까는 뭔가 남보다 조금 배려를 좀 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배려를 좀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라간다는 거죠. 독불장군은 쉽지 않아요. 똑똑해도 독불장군은 어렵다. 누군가 밀고 땡겨주고 하지 않으니까. 혼자 돌파해야 되니까 힘이 10배 든다 이거죠. 그래서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서 쭉 5년 10년 이렇게 간 사람이 다 성공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20대 30대 눈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20대 30대 하면은 꿈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꿈을 실현하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체질에 맞는 거 찾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그러겠죠. 그래서
내 적성은 어디에 맞는가?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의 꿈을 실현하고 열정을 가지고 직장 다녀야 되고, 또 그렇게 다 말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직장같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또 업주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니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직장을, 꿈을 실현하고 열정을 펴기 위해서 또는 내 적성이 맞는 곳 찾고 이러면 실패하기 쉽다. 왜 그러냐? 가다가 간두고 다니다가 말고, 싫으면 또 때려치우고, 이기고 더불어 가고 대인관계 제대로 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안 하게 못 익혀요. 여차하면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바꾸니까. 이것이 몸에 배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보면 꼬여가지고 거기다 나이 먹어가고 세월 가다 보면 길 잡아 들어갈 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는 성공하고 싶다 하면은 적성도 볼 것도 없고 체질도 볼 것도 없고 좋아한 거 찾을 것도 없고 그저 내 상황하고 내 주변하고 봐가지고 아, 나는 저 길이 나한테는 최선이다 하면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익히고 배우고 자격증을 따든 무조건 하는 거죠. 하고는 이것이 내 천직이요 하고 그냥 여기서 돈 벌고 그저 더불어 대인관계 좀 잘하고 서로 공정하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5년 10년 거기서 버팅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월에 떠밀려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성공하고, 또 그것이 기술직이라면은 그 기술직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성과도 낼 것이고, 그것이 연구직이라면 거기서 개발도 할 것이고 발명도 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꾸준히 하니까. 또 공무원이라면 그냥 세월 따라서 저 과장 부장 되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은퇴할 쯤에는 직급이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많아서 그래요. 체질이 안 맞다. 적성이 안 맞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환경이 허락 안 해서 못해. 하기 싫어서 못해. 취미가 안 맞아. 어떤 마음의 핑계를 대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죠. 내 저 기술 저 자격증 딸 거야 해도 이런 것처럼 붙으면 하다가 못해요. 공부하다가 간둬버려요. 무슨 연구 도전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예술계통으로 나가도 이리저리 부딪히면 중도에 포기하고 무엇을 해도 중도 포기가 나오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길게 잡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이건 내 천직이다. 그저 여기서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더불어서 책임감 있게 하고 주변에 배려해 가면서 더불어서 이제 일하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10년 이상 버팅기면 전문가 소리 듣고 그게 통해 일각에는 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술이든 기술이든 모조리 그렇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최상의 전문가가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전문가가 있겠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최상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정말 최고의 스승을 일단 만나야 되고, 거기서 자기가 혼연일체로 정말 천직이고 해야 되고 열정을 거기서 붙이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길게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은 최상의 전문가 길로 이미 가게끔 돼 있다 이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거기가 최상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죠. 사람들 능력은 큰 차이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급의 전문가는 뭐냐? 뭔가 하나 빠진 거죠. 최상의 스승을 못 만났다든지 자기 노력이 좀 못 따랐다든지 이런 거. 대신 길게 버티기를 했어요. 그럼 중급 됩니다. 한 가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하급의 전문가는 뭐냐? 둘 다 빠진 거죠.
스승도 못 만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싫지만은 그냥 종사했어요. 10년 이상. 그래도 전문가 돼요. 하급이지만. 그냥 세월 따라 흘렀어도. 그런데 이것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세월 따라서도 쭉 하니 못한 경우는 하급의 전문가도 못 되고 그냥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 공감 못할 수 있는 좀 이상한 이런 이야기도 돼요. 이거 보통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내하고 좀 반대 이야기가 많거든요. 열정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적성을 맞춰라 등등. 저는 그 부분이 자칫하면 실패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넘으면 또 은퇴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뭔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수명이 길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래서 아프지 말고 또 뭐를 해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참 마땅치 않죠. 자칫 연금 받는 거 아니면 퇴직금 받는 거 이런 거 뭐 모아가지고 뭐 자영업이라도 해볼까 하지만 정말 그 아까 봤듯이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현금이 뭐고 있는 거 아껴가면서 그냥 놔두고 그저 비정규직이라도 임금이 좀 적어도 매월 수입 나오는 곳에 이렇게 종사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안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거 못해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까 내가 뭘 벌려볼까 하다 보면은 있던 거 거의 다 날려버리면 참 나이 많아서는 할 일이 정말 없죠. 그래서는 현금 있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모아놓고 매월 수입이 나눈 것에 그 수입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최저임금도 달랑달랑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매월 그렇게 생활비는 벌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이제 이런 것이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가 무슨 수리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거는 나이 많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배관이다 전기도 가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도 정신계통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정신계통으로 강의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통이라도 자격증을 따고 그 길로 새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은 일단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자격증이 있으면 임금을 받아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꼭 따가지고 뭐 자격증 해봐야 그저 엔간한 거는 한 2년 공부하면 딴다고 봅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계통에 성공적으로 있고 사업도 잘 되고 하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쭉 나가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여유를 더 가지고 또 정신적인 마음도 닫고 건강도 닫고 그러면 더 좋겠죠. 왜냐 건강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마음도 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두 계통은 꾸준히 닦으셔야 될 거고 우선 생활이 급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싶어서 하겠습니까? 수입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창업을 해요. 왜 하겠습니까? 할 게 없거든요.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지금. 그럼 알바를 뛰는 사람은 어떠냐? 알바 참 그것도 힘들지요. 기약이 없어요. 여기서 뛰다가 쉬다가 또 뛰다가 그렇게 이 돈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공약도 하지만은 그러려면 매년 한 15% 이렇게 증가시켜 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될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알바를 또 못 쓴다는 것이죠. 알바를 못 써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막 올려주고 싶고 시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이 자영업자 이 세계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올려라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지금 이 부분이. 그렇죠. 올려서 돈이 어디서 나온다면 그 돈 주면 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이 6,030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이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근로자도 꽤 된다는 거지요. 7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급을 1만 원을 이렇게 올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난다는 소리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만듭니까? 이제 기업에서 만드는 거죠. 기업에서. 그러니까 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데서 직장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자꾸 이 기계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화 돼가고 있잖아요. 로봇으로 다 해버리니까 자꾸 사용 인원은 줍니다. 그런데 그나마 투자를 안 한다 해보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를 안 하고 떠난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저 외국의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고 국내의 기업들이 외국의 투자보다는 한국에 막 투자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외국에서 안 들어오고 한국 기업도 밖에다 투자한다.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직장을 늘린다. 막 공무원을 막 대량 채용하든 막 늘린다. 그러면 누구든지 한 10년이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전문가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관리하는 팀장은 안 되겠어요. 최소한도 기술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그런 시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유를 대다 보니까 그 좋은 머리에 그렇다 깨어른 것도 아니에요. 이리 저리 먼저 움직이다가 시간 다 가버린다는 거죠. 다음에는 나이 먹고 그러니까 정작 자리를 잡을 때는 이제 못 잡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게 원인이 가장 크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게 성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작용하겠죠. 자, 또 이어집니다. 뭘로 자리 잡든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가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길로 가든지 꾸준히 10년 이상 버팅기면서 거기서 기술을 익히던 진급을 하던 자리를 잡던 하면은 결국 세월 따라서 나이가 40 먹고 50 먹고 60 먹다 보면은 밀려서라도 어떤 위치에 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그럼 다 성공적으로 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가 때려치우고 이거 하다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거 하고 이렇게 이 길이 나을까 저 길이 나을까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느덧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도 항상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돌파구를 못 찾는다는 거죠. 날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밀려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밀려서 자리 잡고 밀려서 그 자리가 확보되고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죠. 기술직은 특히 더해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하다 말다 하면 어떤 기술도 못 얻어가거든요. 하다가 마니까 체질이 맞든 안 맞든 계속 가면은 쭉 10년 이상 이렇게 해가면은 결국은 그 계통에서는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좋다는데 쫓아가서 얼른 사가지고 또 꼭대기에서 팔고 나오고 이래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막차 타가지고 꼭대기에서 처박히니까 또 던지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늘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사고 팔기를 자주 해가지고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고 가만 놔뒀으면 나중에 큰 이익을 봤을 텐데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변덕이 들끓고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고 또 잘못 나오고, 나올 때 잘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와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이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근로자도 꽤 된다는 거죠. 7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급을 1만 원을 이렇게 올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난다는 소리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만듭니까? 이제 기업에서 만드는 거죠. 기업에서. 그러니까 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데서 직장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자꾸 이 기계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화 돼가고 있잖아요. 로봇으로 다 해버리니까 자꾸 사용 인원은 줍니다. 그런데 그나마 투자를 안 한다 해보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를 안 하고 떠난다 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저 외국의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고, 국내의 기업들이 외국의 투자보다는 한국에 막 투자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외국에서 안 들어오고 한국 기업도 밖에다 투자한다.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직장을 늘린다, 막 공무원을 막 대량 채용하든 막 늘린다. 그것도 되긴 되죠. 세금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되는데 늘린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관공서 가보세요. 저 지방에는 한량합니다. 이제 수도권에는 아직도 그 앞에가 줄도 서고 뭐 표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에 하면 한량해요. 자꾸 줄여야 될 판이에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이 점점 자동화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되고 하니까 그 객장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자꾸 공무원은 늘려간다, 뭐를 늘려간다. 이 늘린다면은 뭔가 만들어서 일거리가 많아져야 늘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 늘린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포크레인으로 하루에 파헤쳐버릴 것을 근로사업 한다고 10명 20명이 삽질하고 있는 거, 그거죠. 그렇게 해서 10명 20명이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겨울에 많이 했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생활비라도 버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국가에서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일반 직장에 다녀도 고정 봉급을 꾸준히 받은 그런 정규직이만 돼도 그래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 직장에서 장급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사장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해도 적으나 크나 안정적으로 쭉 운영하고 있어도, 나이가 많도록 운영하고 있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있어도 자기만의 기술을 완전히 확립해 가지고 한 10년 20년 하면은 그 나름 그 계통에서는 그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성공적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계통에서 이제 벗어났다 하면은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또는 내일이 걱정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되면은 또 어렵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 실패를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워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인관계로도 잘 돼 있다면 또 은퇴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살 길이 다 있겠죠. 누군가는 이끌어주고 써줄 테니까. 근데 대인관계마저 서툰다면은 알바 뛰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렵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갔고 어떤 사람 실패의 길로 갔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해서,
어떤 것일까요? 꾸준히 안 해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타고난 운명이 그렇다, 복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것은 나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계통이든지 꾸준히 적어도 10년 이상 주변 안 돌아보고 종사한 사람은 다 자리 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쭉 지속하지 못할 때는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 핑계가 많았다. 뭔가 까닭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은 적성이 안 맞다.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뭐 등등. 이런 이유가 많다는 거죠. 그 강조되는 것이 직장은 꿈을 이루는 곳이다.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 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참 듣기 좋은 말들 많이 하고 의뢰 그랬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장이 도대체 살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겨울에 많이 했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생활비라도 버릇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국가에서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어차피 의식주는 기본으로 해결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나눠 먹든 쪼개 먹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해결 방법은 아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점점 악화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편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직장이 늘어야 된다, 투자가 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왜 기업들이 회피할까?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부분에 투자 회피 요소를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뭐 규제가 많으면 규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야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실타래,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해야 전체가 숨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국가 전체가. 부분 뭐 여기 두드리고 저기 해결,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원바탕에 줄이 쭉 풀려 내려와야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 실태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수명이 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해서도 뭐를 해야 돼요? 뭔가를.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 연세가 60대 이상이라든가 50대쯤 되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학교에서 동창생들 이러이러한 모습 생각해보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조금 있다가는 이제 20, 30대 눈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성공했다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이 시절에는 그래도 직장 쭉 유지하고 세월 따라서 쭉 진급도 적절하게 해 올라가고 밑에 부하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도 성공했다 할 것이고, 또 뭐 의사든 검찰이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성공했다 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물론 성공에 좀 50대 60대 이렇게 고령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령업자, 자영업자 이 경우는 2015년 그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입니다. 50대 이상입니다. 이 자영업자들 45%가 거의 반수네요.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경우는 수입이라도 있는 거예요.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수많은 자영업자는 적지 않아 가지고 바로 폐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폐업하면 어느 정도 손실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1억 가까이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폐업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수입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창업을 해요. 왜 하겠습니까? 할 게 없거든요.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지금. 그럼 알바를 뛰는 사람은 어떠냐? 알바 참 그것도 힘들지요. 기약이 없어요. 여기서 뛰다가 쉬다가 또 뛰다가 그렇게 이 돈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공약도 하지만은 그러려면 매년 한 15% 이렇게 증가시켜 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될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알바를 또 못 쓴다는 것이죠. 알바를 못 써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막 올려주고 싶고 시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이 자영업자 이 세계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올려라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지금 이 부분이. 그렇죠. 올려서 돈이 어디서 나온다면 그 돈 주면 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이 6,030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이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근로자도 꽤 된다는 거지요. 7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급을 1만 원을 이렇게 올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난다는 소리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급부 전문가는 뭐냐? 뭔가 하나 빠진 거죠. 최상의 스승을 못 만났다든지 자기 노력이 좀 못 따랐다든지 이런 거 대신 길게 버티기를 했어요. 그럼 중급됩니다. 한 가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하급부 전문가는 뭐냐? 둘 다 빠진 거죠. 스승도 못 만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싫지만은 그냥 종사했어요. 10년 이상. 그래도 전문가 돼요. 하급이지만. 그냥 세월 따라 흘렀어도. 그런데 이것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세월 따라서도 쭉 하니 못한 경우는 하급의 전문가도 못 되고 그냥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 공감 못할 수 있는 좀 이상한 이런 이야기도 돼요. 이거 보통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내하고 좀 반대 이야기가 많거든요. 열정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적성을 맞춰라 등등. 저는 그 부분이 자칫하면 실패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넘으면 또 은퇴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뭔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수명이 길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래서 아프지 말고 또 뭐를 해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참 마땅치 않죠. 자칫 연금 받는 거 아니면 퇴직금 받는 거 이런 거 뭐 모아가지고 뭐 자영업이라도 해볼까 하지만 정말 그 아까 봤듯이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현금이 뭐고 있는 거 아껴가면서 그냥 놔두고 그저 비정규직이라도 임금이 좀 적어도 매월 수입 나오는 곳에 이렇게 종사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안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거 못해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까 내가 뭘 벌려볼까 하다 보면은 있던 거 거의 다 날려버리면 참 나이 많아서는 할 일이 정말 없죠. 그래서는 현금 있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이제 모아놓고 매월 수입이 나눈 것에 그 수입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최저임금도 달랑달랑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매월 그렇게 생활비는 벌면서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이제 이런 것이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가 무슨 수리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거는 나이 많아도 다 할 수 있잖아요.